누구도 티내지 않지만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 사람들의 환한 시선, 머무는 웃음, 내가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는 마음.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너무 유치하고 조악해서. 나는 그저 물먹은 머리칼을 정돈하는 척하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사랑받고 싶다, 기억되고 싶다, 보고 싶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인기는 그런 마음의 실루엣이었다. 보이는 곳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갈망하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어릴 적부터 그 욕망의 강물에 발끝을 담그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릴 적 운동장을 돌며 소리를 내어 웃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운동장 끝에서 울려 퍼지면 몇 명은 반드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런 이름이 되지 못했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먼저 배웠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 듣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새 나를 배경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인기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더 정교하고 잔인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가볍게는 SNS의 좋아요 수에서, 깊게는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로 측정된다. 그리고 그 인기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하나는 지위이고 또 하나는 호감이다. 지위는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사람이다.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이들을 이끄는 사람. 그들은 중심에 있다. 소란 속에서, 박수 속에서. 그 자리는 화려하지만 무섭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울어야 하고 누군가는 질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감은 다르다. 그 사람은 조용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간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그가 웃지 않아도 편안하다. 그는 나를 위협하지 않지만 곁에 머무르고 싶게 만든다. 나는 오래도록 호감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이 따뜻해야 했다. 타인의 존재를 위로처럼 받아들이려면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야 했으니까. 그런데 쉽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시절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었음을 기억한다. 누군가의 웃음이, 누군가의 칭찬이 잠시 위안처럼 느껴졌지만 돌아서면 공허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들 모두의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우리는 인기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는가? 가 아닌 필요한 사람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나는 나를 갈아넣기도 했다.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고 지위라는 이름의 피라미드 속에서 애써 올라갔다가 관심이 꺼지는 순간 하루아침에 낙오자가 되는 경험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묻고 싶었다.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예민한 걸까? 그것은 어쩌면 본능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의 뇌는 타인의 인정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옥시토신이 작용한다. 칭찬과 인정보다 더 중독적인 건 없다. 하지만 그 본능에 무조건 끌려다니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호감을 선택하고 싶었다. 지위가 아닌, 소란이 아닌, 조용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존재. 누군가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라고 믿는 삶. 그것이 진짜 인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나는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인기를 갈망하던 내 젊은 날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허기 같은 마음. 나는 그것을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고 때때로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갈아 끼우곤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그 모든 단어들은 외로움이었다.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호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은 말한다. 공정하고 신뢰를 주며 통찰력 있고 유머 감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읽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았다. 그 말들은 늘 누군가의 뒷모습 같았다.
닿을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인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이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안도하거나 무너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다. 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음을. 상대를 이기려 했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려 했고 무언가를 성취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짜 호감이라는 건 상대보다 우월해 보여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를 안심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숨기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서 진실할 때 조금씩 마음이 통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논리가 아닌 나의 태도를 받아들였고 나의 말솜씨가 아닌 나의 고요함을 신뢰했다. 그때부터 나는 인기라는 단어를 세게 발음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면 편하지만 나를 몰라주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호감의 지속성이다. 지위 중심의 인기는 상대의 박수를 필요로 한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내 자존감은 무너지곤 한다. 반면 호감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나의 일관된 마음에서 출발한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책에는 인기의 중독이 나오지만 나는 그보다 소통의 절망을 먼저 생각한다. 인기가 없다는 것은 곧 소통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건다. 미소를 짓고 말끝을 부드럽게 바꾸고 관심을 보이고 가끔은 억지 웃음을 짓는다. 그 모든 노력은 연결되고 싶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증거들을 스스로 모른 척해온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한다. 더 오래 듣고 좀 더 천천히 말하며 사람들의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숨결을 알아보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사람들은 나의 대단한 성공보다 나의 편안한 눈빛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사실. 화려한 스펙보다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 호감이란 말은 결국 나는 너에게 위협이 아니야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타인의 시선을 쫓는 대신 한 사람의 마음 앞에 고요히 앉아 들리는 말보다 들리지 않는 마음에 더 오래 머무는 사람. 지위를 얻는데 급급하던 시절엔 늘 누군가의 자리를 탐했고 누군가의 실수를 기다렸다. 그러나 호감을 쌓기 시작한 순간 나는 나의 자리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호감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건 태도이고 축적이고 매 순간의 작은 배려이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하루에 한 번 말없이 안아줄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건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오래 기억되는 방식일 것이다. 때론 아주 오래전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과 뒤섞였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친절한 말 대신 영리한 말을 고르고 있었고 상대의 기쁨보다 나의 유리함을 계산하고 있었다. 호감이란 건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위치에서는 절대로 피어나지 않는다는 걸 한 사람의 눈빛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 좋아한다는 건 무엇일까? 호감이란 건 또 무엇일까? 그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말투에 있다. 언제나 칭찬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남은 뒤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품성이다. 지위를 쫓는 인기와 호감에서 비롯된 인기는 결국 오래된 밤에 드러난다. 빛이 꺼지고 박수가 멈췄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거기 있다. 어떤 관계는 내가 더 많은 말과 표정을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웃게 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겨난다.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호감이고 그게 인기라면 나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책은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동물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싶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다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이 바라보는 인기의 정의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호감이 있다면 그걸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싶다. 아이들에게 물어본다. 너 인기 많고 싶어? 아이들은 주저없이 응?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기의 이유는 묻지 않는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놀이에 끼고 싶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어른이 된 우리는 그 마음을 잊는다. 인기는 전략이 되고 수단이 되고 가면이 된다. 그때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해 본다. 함께 놀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한 인기는 가장 순하고 진실한 감정을 닮았다. 책에서 말했던 수많은 유형, 거부형, 무시형, 양면형, 수용형. 사람들은 살아가며 그 범주 사이를 넘나든다. 나는 어느 날 양면형이었다가 어느 날은 무시형이었다가 지금은 수용형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한 사람의 가능성부터 보는 사람, 그리고 그 가능성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 지위는 한때의 권력일 뿐이다. 하지만 호감은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삶의 언저리에서 무너지려 할 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 된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남는 이름.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인기라면 나는 그걸 오래도록 연습해 볼 생각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고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 조금 더 천천히 진심으로 반응하며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그토록 권했던 인기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니? 그리고 조용히 대답한다.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잊히지 않는 따뜻한 뒷모습을 가진 사람. 나는 오늘도 그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렇게 내 삶도 조금 더 괜찮아질 것만 같으니까.